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장세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장 강한 반등을 나타내다가 결국은 많이 밀리고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앞둔 금요일 장세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부분, 그리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반등 기조에 놓여져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지금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보시면서 새로운 교육 내용 다 가지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는요, 교육과 함께 오픈해드리는 좋은 종목까지 한 종목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 설명 간단하게 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릴 때 시황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총복습을 단행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시황과 종목 AS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죠. 자, 시황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브렉시트 관련해서 유럽 쪽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금씩 시각이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출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헤즈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놓고 보는 시각은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안정화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로 다시 회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사실상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꼬리 달고 돌리면서 양봉으로 잘 마감을 해줬다는 거죠. 캔들 잘 놓고 보시면요, 음봉으로 쭉 밀려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돌려지는 흐름, 강보합의 흐름으로 마감을 지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미끄러져 떨어졌죠. 일본의 영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일본의 엔화 강세 부분에 영향이 일부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쭉 밀려 내려가다가 양봉으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약보합, 약세로 끝났습니다만 양봉이 발생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미국 쪽은 강력하게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돌려놓은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피격 사건이 있었고 뭔가 안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너무 깊게 보시지 마시고 일단 시장 전체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서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다우지수 일봉 보시면은요, 엄청난 큰 양봉이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서 가장 큰 양봉 중에 하나가 발생됐다라는 거죠. 정확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꼬리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가장 탄력적인 크기의 양봉이다. 우리가 망치형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양봉의 흐름으로 인식을 해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만큼의 크기의 양봉이 발생됐다?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다우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유럽은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떴던 거죠. 그러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상은 종가가 여기였고, 그죠? 니케이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종가가 여기였습니다. 이 바닥에 종가가 놓여져 있다가 갭 상승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갔었는데 어제 3%대 하락이었잖아요. 오늘 2%대 반등까지 나와줬다가 다시 밀려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 캔들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캔들 2개짜리에서 별 3개짜리는 장악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잉태형에 가깝죠. 근데 잉태형인데 별이 3개짜리가 뭐가 있을까요? 잉태형이 아닌 전서구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서구형. 그래서 완전하게 음봉 안에 음봉이 하나 조그맣게 히라미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아주 강력한 추세 반전의 신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일본 증시의 경우도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가권지수 어떻습니까? 항생, 중화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틀 반등 이후에
음봉 하나 떨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종가 부분 다시 올려놓죠. 윗골이 달려있어도 상관없어요. 바닥권 기준에서 윗골이니까. 그래서 대만 쪽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항생 부분 마찬가지죠. 항생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중국 쪽도 어때요? 긍정적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월봉 한번 놓고 보시면 이러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되죠? 월봉, 엔화 강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추세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엔화 강세의 영향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디커플링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 증시가 이 대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엔화가 약세로 돌려지기 전에 벗어나지 못할 때, 엔화의 강세일 때 글로벌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일본이 못 가고 계속 눌려 있는데 다른 글로벌 증시는 잘 보십시오. 독일 같은 경우에 오히려 2013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일본이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다우지수 2013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 뚫는 모습. 그죠?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도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온다는 거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어때요? 오늘 사실상은 앞부분에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흐름 어떻습니까? 전서구형이라는 거예요. 별 3개짜리. 별 3개짜리 전서구형, 별 3개짜리의 전서구형은 하락 추세에서 아주 강력한 반등 추세의 신호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 기준에서 V자형 반등 이후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W자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아주 가파른 반등이 추가적으로 재차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형주 기준에서 종목을 잘 잡아내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지수 주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요, 지금 20주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수 1법칙 이후에 눌림폭, 다음 주에 돌려지게 되면은 그랜빌의 매매 제2법칙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역시도 굉장히 강한 추세의 전환이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도 어떻게 돼 있어요? 2007년도 고점을 어떻게 합니까? 2011년도에 다른 쪽보다 월등하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 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일본이 엔화 강세를 띠고 이 바닥에서 멈춰져 있을 때 연출됐던 흐름이라서 디커플링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 깨져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엔화 강세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진짜로 엔화 강세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연동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엔화 강세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왜 그렇지 않냐면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파운드와 달러 환율입니다. 파운드화가 어제 말씀드리고 차트를 못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파운드화가 지금 이 2006년도 월봉입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간 위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브렉시트 얘기가 나와서 충격받은 건 지금 충격받는 건데, 그런데 월봉을 깨고 내려가냐고요. 1달러 지금, 아니 1달러 죄송합니다. 1파운드당 1달러 42센트를 줘야 살 수 있는 범위였어요. 그리고 이때 바닥에서는 1파운드당 1달러 40센트 이하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세 흐름까지는 아니라는 거고요. 저 앞전의 저점까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브렉시트 관련된 환율의 변동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채 가격, 글로벌 시장의 국채 가격,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내려가는, 수익률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것도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엔달러 환율입니다. 엔달러 환율. 엔화의 강세 부분에 있어서 일봉 차트예요. 엔화의 강세 부분. 엄청나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띄어서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린 거죠. 어떤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처럼 엔화가 강세를 띄었을 때, 이만큼의 강세를 띄었을 때, 이럴 때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 증시가 못 가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었죠. 그죠? 엔화가 약세를 띠면서 올라갔죠. 일본 증시도. 그랬을 때 다른 국가랑 디커플링이 됐다. 그렇다면 엔화가 강세를 띄어서 일본 지수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번에도 디커플링. 그러면 일본의 엔화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음봉이 계속 떨어져 내려오고 음봉, 양봉, 음봉이죠. 그런데 반등이 나오다 한번 미끄러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BOJ, 중앙은행에서 이번 달에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내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일본 쪽의 엔화 강세 부분은 이제는 바닥권 제한적인 흐름으로 형성돼 있다. 일본 쪽에서도 엔화가 너무 강세를 띄어서 지금 힘들어합니다. 다음 달 정도면은 양적 완화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체 시장의 충격 이만큼에서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께 시황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총복습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황 보시고 또 종목 AS까지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해드리고 뒷부분에 교육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은 2타임으로 끊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원달러 환율도 놓고 보시는데 원달러 환율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만 놓고 보세요. 어떤 거냐면 1,100원에서 1,200원. 그런데 윤정도는 1,140원에서 1,180원까지를 편안한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의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브렉시트 관련해서 문제 혹은 일본의 엔화 강세 때문에 문제 이런 부분이 불거진다면 원화 가치의 훼손이 나오겠죠. 원화 가치의 훼손. 원화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막 1,200원 위쪽으로 쭉쭉 뻗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거는 조금 많은 부담을 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1,170원대 놓여져 있어요? 1,170원대 놓여져 있는 환율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게 돼서 일단은 환율까지 놓고 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정은 거의 끝자락이다. 오늘 전강후약의 흐름이지만 끝자락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요. 바로 종목 A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고점 또 뚫었죠. 삼성전자가 고점 뚫으면서 15.73%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333.02%로 찔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만 눈에 띄었느냐? 아니죠. 최근 들어서 하나케미칼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케미칼의 흐름도 상당했습니다. 하나케미칼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어때요? 3월 14일 날부터 해서 3월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까지 계속 하나케미칼만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내내. 그러나서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하나케미칼의 경우에 말씀을 드렸죠. 월봉의 기준에서 추세 강화에 대한 교육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게 6월 16일 기준입니다. 이날도 가지고 나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6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림 제대로 보여드리죠. 월봉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만 움직임을 줘도 페넌트형이 돼서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매집이 단행돼 있다. 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월봉만을 놓고 우리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봉에서도 추세의 강화 부분, 그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의 강화 부분에서의 이평선과의 밀집된 연동성, 그죠? 이러한 부분도 다 놓고 보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일봉에서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뭐 전략 부분 보셔야 되잖아요. 이 전략 부분 보실 때 수급도 놓고 보셔야 되고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 평균 단가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이날 방송자 6월 15일자 방송 내용 다운로드 받으시고 혹은 오늘 방송 내용 다운로드 받으시면 하나케미칼의 매집 단가라든가 전체적인 누적 수급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케미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하죠. 상당한데 이 구간에서의 흐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2015년 1월 2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평균 단가 21,000원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누적 수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얼마큼 물량 뺏겼다 그랬어요? 3,100만 주. 하나케미칼의 상장 주식수 얼마라고요? 1억 6천만 주 이상. 그러면 몇 퍼센트? 19% 수준을 뺏긴 겁니다. 그러면 10% 이상 뺏기게 되면 주가 얼마큼 올려야 된다고요? 최소 50%. 50% 올리게 되면 얼마라고요? 31,000원에서 32,000원대가 목표 주가, 순수한 목표 주가. 그 가격이 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또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이 범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높이만큼의 또 이 정도까지 더 높습니다. 45,000원까지도. 그리고 만약에 저 구간을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안 볼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죠? 자, 보여드립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상승 페넌트형. 깃발형이 아닌 페넌트형. 뭐 깃발형이나 페넌트형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앞전에 이러한 장대 양봉들이 하나만 나와줘도 혹은 오버슈팅이 2개만 나와줘도 이러한 가격대. 아시겠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고요.
수급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 부분 하나케미칼 일봉과 주봉 기준에서 거래량 수반됐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다음 달부터 해서 실적철 접어들죠. 실적 관련된 내용 오픈되고 또 25,000원에 대한 안착 공방 나오고 점진적인 상승 탄력을 주게 된다면 월봉 거래량도 실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번 달에 월봉 거래량이 애매해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달이면 충분하게 거래량 실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케미칼 실적주, 매집주, 시장 주도주로 놓고 보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실 것을 꾸준하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벌써 이번 달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내내 말씀드리죠.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도 또 발만 동동동동 구르세요. 얼마 전에 140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137만 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도 불과 며칠 전에 그럴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40만 원 훌쩍 넘어가서 우와 나 한 주도 못 샀어. 어떻게 하지? 결국은 내려오면 편입하셔야 됩니다. 한 주라도 편입하셔야 시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주도 못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다시 140만 원대, 142만 원대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주라도 사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 비중을 좀 가지고 가고 싶어. 5% 정도 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140만 원 밑으로 깨져줘? 그럼 10%까지는 왜 못 채우겠어요? 시가총액 1위 종목, 환율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종목,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까지 해서 한 주당 가치가 상승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왜 편입을 못 하시냐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커서? 아닙니다. 어제 시가총액 기준, 목요일 날 거래대금 기준이죠. 거래대금 기준에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4천억이었어요. 근데 소형주의 거래대금이 1억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3,900억이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형주에서의 거래대금이나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소형주의 변동성 큰 흐름 속에서 화장실도 못 가는 매매 전략, 그거보다는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흐름에서 극대화되는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 보여드립니다. 3월 14일부터 역시 하나케미칼과 함께 일주일 내내 말씀드리고 이 가격대가 상승 인대 확인형 확정되지 않은 이 가격대가 20만 원대, 120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바로바로 그냥 치고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5월달 같은 경우에도 눌려있을 때 편입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막 5월달 같은 경우에 돌려놓고 6월달 그냥 치고 올려버리죠.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의 흐름 어떻습니까? 6월 15일에도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다시 밀렸죠? 다시 밀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목표 주가 라인 설정해드린 범위에 대한 눌림폭 걱정하지 마시고 우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주봉에서도 보여드리고 주봉에서 보여드릴 때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목표 주가 쭉 설정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또 일봉으로 어떻습니까? 일봉으로 볼 때 극대형주의 경우에는 전부 매매 사인이 제대로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일본까지 해서의 흐름 이렇게 쭉 놓고 확인하셨다라고 했을 때 오늘 고점 또 돌파했죠? 또 돌파했어요. 시장은 1950포인트 깨지고 막 그렇게 내려가는 사이에서도 또 돌파했어요. 시장 돌려줄 때 또 끌고 올라갈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봉 차트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줄을 저희 연권이 이렇게 그려놔야 되는 거를 옆으로 오늘 올라왔다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아니에요. 요 평행 라인을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갔어요. W자형 기준에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의 흐름 140만 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 이게 얼마예요? 110만 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30만 원이죠. 이 높이가. 그렇다면 뚫고 올라가는 높이가 30만 원, 170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주봉상의 기준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170만 원인데 가능성이 있느냐? 있죠. 누적 수급, 물량 뺏겼죠. 이익 소각했죠. 거래량 지금 터지면서 움직이죠. 뭐가 무섭습니까? 예? 실적 다음 달에 긍정적으로 분명히 나올 거죠. 거기에 월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주봉은 너무 높아요? 알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딱 보이시죠? 기가 막히게 오늘 이거 잘라놨네요. 그림도 기가 막히게 해놓고 갭이 나왔어요. 월봉 기준에 갭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도 갭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 뚫어주면 돌파 갭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급진 갭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월봉이 좀 머니까. 거기에 이게 또 뚫렸어. 그럼 또 돌파 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130만 원 기준 잡고요. 뭐 103만 원? 어떻게 돼요? 30만 원 정도?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목표 주가 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158만 원이에요. 160만 원 기준? 155만 원에서부터 160만 원 기준 혹은 150만 원에서부터 160만 원 기준 못 가겠어요? 지금 143만 원대를 뚫었는데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10%만 올라가면 160만 원이에요. 네? 10%대만 올라가면.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부담감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시장 이끌어간다. 이러한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보여드린 시장 상황, 대응 전략, 그죠? 그리고 환율, 그리고 종목에 대한 AS 이러한 내용들 무료로 전부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첨삭지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 날 야간에 여러분들께 또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무료로 해드리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강연회 있습니다. 토요일 날 무료 강연회 여의도에서 있으니까요. 교보증권 초청 강연에 참여하시는 방법까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종목에 대한 AS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엄청난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하다못해 삼성전자 날아가 버리죠. 거기다 하나케미칼 그냥 막 날아다니죠. 예? 지금 포스코대우 눌렸지만 포스코대우 또 그냥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날아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만 교육을 통해서 드리면은 우와 하세요. 시가총액 1조 2천억, 1조 3천억짜리가 3조가 돼버렸어. 우와 하시죠.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발굴하시는 종목군들은 교육의 기준이다라고 놓고 보시고요. 그러한 종목이 어차피 또 빨간 수익률을 내드릴 겁니다. 그러한 흐름을 잡아내실 수 있는 결과물을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총복습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총복습이죠? 주도주에 대한 부분 총복습을 단행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진행을 해드려야죠. 총복습이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지수 견인이 가능한 업종.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업종은 IT. 전기전자 업종으로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주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 화학, 그 다음에 뭐 금융,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운수장비가 조선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자동차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운수장비가 10% 비중 미만으로 한 7% 정도로 수준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운수장비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약 같은 경우 3% 미만이에요. 시가총액 비중이. 시장 테마는 형성되더라도 주도주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놀라시는데 아니에요. 173개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 등락에 따라서는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은 코스닥 기업 20개 종목 정도 포함해서 거래소에 153개 종목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 수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9개월에서 24개월 이상의 상승 랠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편입이 되시면 중간에 조정이 있고 시장 조정에 따라서 깊은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추세적인 상승 부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시장 주도주다. 9개월에서 24개월. 그리고 수익률은요.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1.5배에서 2.5배 이상의 상승률을 표출하는데 말이 1.5배죠. 예? 2014년도에 환율 바닥을 끌고 내려가다가 여름에 환율 바닥 찍고 돌려졌을 때 2014년 10월에 삼성전자 바닥 찍죠. 얼마예요? 107만 원 수준. 그리고 이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갈 때 2015년 4월경까지 해서 삼성전자 얼마까지 올라와요? 150만 원대.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 40% 올라옵니다. 시장은 얼마 올라왔어요? 10%. 시장 대비해서 4배 오른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그 정도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차 화정할 때. 기아차가 5,000원대에서부터 8만원대. 현대차가 35,000원대에서부터 25만원대.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오죠. 그게 주도주고 그게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의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장 주도주를 잡아내셔야만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뻘겋게 물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핵심 실전 필살기의 내용 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10조 이상짜리가 24개 사고요. 20조 이상짜리의 종목은
9개에서 10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9개에서 10개가. 그런데 그 9개에서 10개 20조 이상짜리 종목만 캐치를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전체 시장의 흐름을 전부 이해할 수 있어요. 꿰차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 중에서도 5조 전후의 종목에서는 수익률 랠리가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수량의 종목이 있으니까요. 차분차분하게 시가총액 대형주에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시장 주도주에 이거는 다운 꼭 받으세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지 모르면은 자 보시면서 적으세요. 이 부분은요, 윤정두가 87년도에 계좌 뚫은 이후에, 지금 한 30년 됐겠죠, 그러면. 87년도에 객장 가가지고 모는 종이에다가 그래프 그리면서 그렇게 공부한 이후에 모든 노하우를 집적시켜서, 축적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에요.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외국인 따라하기, 기관 따라하기, 어디 가서 보더라도, 그럼 외국인이 샀어, 기관이 샀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샀으니까 사. 응?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집을 이 정도 단행을 할 때 1조 이상짜리 종목이에요. 소형주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상승률이 나와야만 된다. 바닥에서의 상승률이 아니라 매수하고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 평균 단가 대비 상승률이 이만큼이 나와야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평균 단가가 10,000원이에요. 예? 10,000원이면 5% 쌌다. 10,000원이면 최소 20에서 30%를 땡겨야 됩니다. 12,000원에서부터 13,000원까지 땡겨야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수익 1-20% 수익이 나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닥에서부터 상승률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시장 주도주를 설정하는 범위에서는 10에서 15% 이상. 앞서 하나케미칼이 얼마라고 그랬죠? 19% 수준의 물량을 매집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최소 50% 이상의 상승 랠리가 나옵니다. 더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더 오르는데 바닥 대비해서의 상승률이 아닌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상승률. 그러고 나서 계속 뭐 시장 조정 받을 때 눌렸다가 또 갔다가 눌렸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갈 때의 매수 평균 단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상승률이 이렇게 나온다.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몇백 %가 극대형주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떠세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 6조, 7조 그리고 12조 하던 종목이 100% 올라왔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똑같아요.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에 1조 3천억 하던 종목이 3조. 작년에 또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0조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20조 수준까지 확 돌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극대형주에서도 수익이 제대로 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주도주에 관련된 전략 부분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략 부분 빠르게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 상장 주식수 및 시가총액을 확실히 인지해야 되고 시장의 그 수급 주체 세력들의 매매 동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편입 지분율과 편입 단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첫 번째 비법과 두 번째 비법이 조금 복합적이긴 한데 첫 번째는 놓고 말씀드리면 내 주식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식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생명 8억 6,800만 주고요. 대한전선 8억 5,600만 주인데 하이닉스 옛날에 국민주였죠. 지금은 조금 비싸서 인기가 떨어져 있지만 7억 2,800만 주입니다. 100만 주 매수하면요. 0.15%, 0.14% 매수한 수준밖에 안 돼요. 예? 만약에 컴투스 같은 종목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인데 컴투스 같은 종목이 1,200만 주 때인가요? 거기서 100만 주 사버리면요. 8% 사버립니다. 하루에 8%.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이 100만 주 샀어. 외국인이 기관이 100만 주 샀어. 우와 추격 매수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수량을 알아야만 대응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시가총액도 아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을 아셔야지 금액으로 야 외국인이 기관이 100억 샀어. 100억 샀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20%면요. 평균 단가로 따지면은 약 3천만 주니까 6천억 이상을 산 거예요. 6천억 이상. 6천억 이상을 사도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100억 샀어. 여기 가네 기별이나 가나요? 100억 샀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금액의 기준을 놓고 보실 때에도 시가총액에서의 기준을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다 내가 보는 종목이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삼성전자, 한국전력 이 순서겠죠? 지금은 일부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까지 다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와 매집 지분율 이런 것도 보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6월 8일까지 기준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 수량 기준에 동양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그 밖의 종목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매수인지 블록들인지 이것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힘드시다고요?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내 소중한 알토란 같은 자산을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공부 안 하시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순매매 금액도 얼마에 6,200억, 5,700억, 5,700억, 4,300억. 이 금액이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시가총액 얼마예요? 20조에 달해요. 20조에.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게 20조에 달하는데 5,700억, 우와! 엄청나게 들어왔네. 뭐 이런 부분들을 퍼센테이지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약 2.6% 들어온 거죠. 그러한 내용에서 비교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 거기에 어떤 창구, 특정 창구에서 매집이 들어왔다면 매집주의 특정 창구도 시가총액 대형주에서는 조목조목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까지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수급 일봉 차트 보여드리는 거 아주 예전부터. 자, 보시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효과 드리고 있는데, 저기까지의 편입 기준 얼마입니까? 32,950원에 7천만 주. 7천만 주 물량. 거의 10% 가까이 물량 뺏어가면서 쫙 바닥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주가 들어 올리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지 또 볼까요? 조금 물량 찔끔 내려놓으면서 2천만 주 정도, 3% 정도 물량 던져주면서 26,000원까지 그냥 급격히 조정을 줘버립니다. 나머지 누적 수급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잖아요.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들, 추가적인 7,400만 주 편입하고 101% 끌고 올라가는 뭐 이러한 흐름들과 최종적인 흐름들, 이러한 흐름 600만 주 1% 던지고 조정, 시장 조정이 컸겠죠. 이렇게 되면서 흘러갔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65.58% 5천만 주 뺏기고 나서의 상승률, 그 다음에 7,400만 주 뺏기고 100% 올라온 상승률, 전체적으로 저 바닥에서부터 1억 3천만 주 20% 정도 뺏기고 145%의 상승률. 그렇다면은 이러한 흐름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박스가 쳐져 있을 때 흐름 어떤 거예요? 매집이 됐는데 일부 물량 나오면서 큰 조정 나올 때, 매집이 됐는데 일부 물량 나오면서 큰 조정 나올 때, 시장 연동폭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매집이 됐는데 거의 뭐 횡보 수준에서 크게 조정을 받을 때,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흐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올려놓고 수급이 조금 악화되고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그러고 나서 횡보하는 흐름에서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거래량 등을 놓고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단계의 주도주를 잡아라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2단계 기준은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이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10% 수준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평균 단가 알아야 되죠. 눌림목 저가 편입해야 된다. 역시 평균 단가 알아야 되고 흔들기 극복해내는 전략. 그러한 흐름이 어떻게 돼 있다? 하나케미칼 내내 설명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히트작 하나케미칼 아니겠어요? 교육 내내 해드렸는데 23,000원 수준, 22,800원 수준. 언제부터?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예? 그때까지 해서 이 정도의 매수 평균 단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의 누적 수급을 놓고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도 같이 놓고 보시면 대응하기가 참 좋아요. 시장이 과도하게 밀려 떨어지다가 동반적으로 초기 매집에서 밀려 떨어지면 V자 양반들이 같이 나온다. 그런데 매집이 추가적으로 되다 보니 비슷한 시장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안 밀리죠. 덜 밀립니다. 상대적으로 16,000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22,000원대에서 방어가 됩니다. 6,000원이나 위에 있어요. 시장은 똑같이 깨졌는데 왜? 매집이 그만큼 됐죠. 그렇다면은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의 프리미엄을 얼마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프리미엄 10%, 횡보 눌려지는 추세에서는 5%, 조정이 깊은 정도에서는 흔들기의 기준에서 저점 편입, 흔들기의 기준에서.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 잡았어요. 이런 자리에 잡았는데 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깨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밀려 내려와서 매수 평균 단가 이하에 놓여졌어요. 그렇다면 편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힘들지만, 위에서 잡아서 힘들지만 그것은 누구를 원망해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분할 매수 못하고 한꺼번에 잡아냈다는 거. 아시겠죠?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지금 같은 흐름 다시 얼마예요? 바닥 찍고 돌리는데 쉽게 올라오잖아요.
뭐 엄청난 하루에 상한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종목에서 차곡차곡 수익 쌓으면 좋습니다. 거기에 손바뀜까지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케미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과 기관 매수 평균 단가 2015년 1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는 21,000원 정도 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의 흐름에서 주봉이에요. 이 기간 동안의 흐름에서 매수 평균 단가보다 눌려 내려오거나 혹은 근처로 내려올 때에는 프리미엄 일부 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라인 아까 앞서 종목 AS 해드린 것처럼 페넌트형의 기준을 대형주에서 잡아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수급 놓고 보시고 거래량 놓고 보시고 매수 평균 단가 놓고 보시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가격대에 프리미엄을 줄 것인가를 확실하게 놓고 보신다면은 크게 무리 없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총정리 부분의 첫 번째 파트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총 4가지 패턴을 배웠어요. 맨 뒷부분에는 뭐 거래량까지 배웠습니다만 거래량 부분은 다음 주에 추가적인 설명 드리고요. 일단은 먼저 주도주의 공략 4가지 파트 중에서 2가지 파트에 대한 복습을 했습니다. 나머지 2가지 파트 복습해드리기 전에 자료부터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토요일날 교보증권 초청 강연에 무료로 오셔서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총정리 부분을 사실상 한 2, 3일에 걸쳐서 해드려도 되는데 그죠? 너무 짧게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요일날 야간에 온라인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총정리 또 해드릴게요. 일요일날 야간에도 첨삭지도 받으러 꼭 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3번째 부분입니다. 주도주 공략 필살기 3번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째 파트의 부분. 누적 수급이 업돼 있을 때, 누적 수급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계속 개인들 물량을 잡아갈 때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흐름,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흐름,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흐름에 편입한다. 두 번째는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수급이 횡보됐을 때 주가가 눌려지면 편입한다. 세 번째는 수급이 정체 후에 주가가 조정이 된다. 수급이 정체하고 있는데 주가가 조정이 많이 나와요. 시장의 영향으로. 그럴 때 잡아준다. 요 3가지입니다. 요것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의 누적 수급인데요. LG화학 2015년 1월 8일부터 2016년 3월까지 해서 매집이 크게 단행이 됐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매집이 크게 단행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매수 평균 단가 26만 5천 원, 기관 매수 평균 단가 27만 원인데 440만 주 6.5%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27만 원 곱하기 4 해보세요. 얼마야? 계산이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이러한 자락이죠. 네, 이러한 자락. 여기 한번 당겨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이 이때부터 개선이 됐는데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어떤 시점에서 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누적 수급이 들어올 때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어디서 편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봐야 되겠죠. 거래량 수반되는 이 시점에 사실은 여기서 아일랜드 갭이 나와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아일랜드 갭이 나왔다. 윤정두가 제일 좋아하는 갭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갭이 아일랜드 갭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LG화 화이팅 했죠. 그렇게 해서 이 당시 16만 3천 원이면은 LG화 기준에 한 10조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34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20조까지 가버렸죠. 작년입니다, 불과. 100% 수익률이 나와버려요.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어찌됐건 여기서 못 보셨다, 못 샀다, 편입 못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직전 고점을 부딪히는 게 빨간 양봉이 나와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수반됩니다. 거래량 수반 조건이 뭐라고요?
대형주가 10조짜리가 이렇게 나올까요, 거래량이? 그 다음날도 이렇게 나올까요, 거래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거래량이 수반됐다라는 내용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5MA, 20MA 이런 부분에서의 거래량 이평선보다 뚫고 올라갈 때, 그리고 거래량 추세선이 눈에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움직임이 윗방향으로 나올 때, 크로스 발생될 때, 이런 것이 거래량이 수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부딪히는 구간에서의 흐름, 여기에서 거래량 수반되는 그 앞전에서부터 여기서 편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편입됐어도 여기까지 큰 조정은 사실상 없었죠.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요 라인도 부딪히는 라인이 되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부딪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요 고점을 뚫어주는, 그죠? 갭까지 나왔습니다.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수반돼요, 안 돼요? 되죠? 되고 직전에 눌려지는 요 시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편입 구간. 여기서 물량이 없거나 차익 실현했다면 재편입.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23만원, 24만원에 편입해서, 23만원, 24만원에 편입해서 29만원이요. 2주 만에 20%가 수익이 나와요. 시가총액 15조짜리가.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편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하고 같이 비교를 한다면 하나케미칼과 똑같습니다. 시장 깨질 때 밀려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수급 개선 폭과 함께 돌려지니까 V자형 패턴으로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LG화학의 경우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또 놓고 보여드리는데 2015년 1월 7일부터 2015년 1월 7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 그 구간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적 수급이 가장 긍정적으로 형성됐던 구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가 제대로 나와 있던 구간,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24만 원이 평균 단가예요. 자, 24만 원 평균 단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아까 우리가 24만 원 여기서 마지막 또 편입이 들어갔었죠? 땡겨서 놓고 보니까 거래량 수반된 거 제대로 보이죠? 여기에서 편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고점인데 뚜렷하게 고점을 다시 뚫는 거 없어요. 거래량, 수급이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24만 원 근처에서 어떻게 편입인 거죠. 편입이잖아요. 근데 편입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종목도 물려 있어. 내 종목도 물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추격 매수해 여기서 샀다, 감내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수급이 정체지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립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고점을 못 들어요. 예? 거래량이 실리긴 했지만 못 들어요. 수급도 조금 들어왔지만 못 들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눌린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죠. 다만 여기에서 이러한 구간 때 편입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수급 부분은 정확히 보세요. 수급은 더 개선이 돼갑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인지 뭔지 급락이 나와요. 업종의 악화인지 뭔지 급락이 나와요. 겁내지 말고 이럴 땐 수급 한번 확인하고 반등 나올 때 돌림의 편입 혹은 매수 평균 단가를 우리는 놓고 보니까 그 가격대 편입. 그러고 나서 다시 돌리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급 개선 폭이 여기서 고점 돌파를 못하고 수급 개선 폭이 한 번에 양봉 거래량은 터져 있지만 수급 개선 폭이 월등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행보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수급이 그 다음부터는 다소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수급이 악화가 안 됐어. 그럼 여기서 편입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편입 구간이에요. 아직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편입 구간이에요. 더 보겠습니다. 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입니다. 8월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시장 회귀되면서 수급 정체 상태에서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이 고점 34만 4천 원까지. 그렇다면 아까 27만 원이 매수 평균 단가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곱하기 얼마에 6%니까 30% 올라갔다고 치면 8만 원 기준 잡아서 35만 원. 대략적으로 35만 원 다 올라온 거죠. 목표 주가 다 설정된 겁니다. 시가총액 10조짜리에서부터 출발한 종목에 대한 27만 원이면 뭐 15조 정도 하나요? 어찌됐건 굉장한 상승 탄력을 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략 비법입니다. 뭡니까? 손바뀜 흐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육해드리면서 하나케미칼 계속 보여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편입되셨던 거예요. 자, 마지막에 2016년에 어떻게 됩니까? 2016년에 거래량 수급이 횡보죠. 횡보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체 누적 수급은 매수 평균 단가 2만 1,000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2015년 1월부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2016년 1월부터입니다.
수급이 우리가 분명히 볼 때 정체였는데, 개인 수급이 정체였는데, 알고 보니 기관이 7.1%, 1,100만 주 팔았고, 외국인이 1,080만 주 샀다는 거예요. 손바뀜이죠? 완벽한 손바뀜. 이것을 아시고 공략을 하셔야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눌려진 23,000원대까지 눌려진 화면을 계속 보여드렸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5,000원 오늘 넘어갔었잖아요. 25,300원까지. 23,000원대 교육해드렸는데 25,300원 넘어갔으면 지금 장에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거래량 터졌으니까 더 가요, 못 가요? 더 가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월봉 차트 또 보여드려요. 목표 주가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대 양봉 한두 개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수익률. 아시겠죠? 지금 곧 나옵니다. 뭐가? 장대 양봉이.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아시겠죠?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재는 하반기 2006년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철강 가격 상승, 2006년 10월에 조선 후반 가격 인상, 상장 주식수의 15%, 6천만 주짜리 종목이었는데 1,000만 주를 이익 쏘가간대. 어마어마한 재료죠. 네? 어마어마한 재료예요. 근데 악재가 있었어요. 2006년 결산 실적하고 4분기 실적이 부담된다? 근데 알려진 거잖아요. 후반 가격 상승한다는 거, 뭐 내년부터, 2007년부터 좋다라는 거. 그리고 2007년도 철강주 날아갑니다. 위안화 절상 압박에 따른 중국발 긴축 우려감 확대. 이게 악재야. 거기에 중국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 감산, 생산 감산 부분, 구조조정과 증치세 축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료지 어떻게 악재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동국제강에 시장이 눌릴 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빠지고 시장 올라갈 때도 중국발 긴축 얘기 때문에 눌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눌림목, 매집된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 나온 거 걱정하지 말라. 이러한 구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구간. 1월 그리고 4월 이 구간에서 시장 날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동국제강 못 간 것 같죠? 아니에요. 엄청나게 갔어요. 이때 눌릴 때 19,000원, 2만원 이런 수준까지 눌렸는데 고가가 얼마입니까? 66,000원. 이게 시장 주도주고 시장 주도 업종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일 때 당시 4조까지 올라가죠. 시가총액이. 아시겠죠?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수급 거꾸로 반대급부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떠안게 됐을 때 주가는 급락이 연출된다. 시장 평범할 때 급락이 연출된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현대증권 나오고 뚝 지나가네? 시간이 없잖아요. 어제 해드렸잖아요. 어제 해드린 거에 대한 복습. 그저께는 완전하게 해드렸죠. 그거에 대한 복습. 여러분들이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아시겠죠? 요 시간 마무리되기 전에 종목 하나 바로 지금 오픈해 드릴 겁니다. 자료 다운로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종목 상당히 오랜 기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 시장 주도주, 수급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거래량까지 확인시켜 드린 종목입니다. 어떨까요? 다음 주부터 아주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주봉이에요, 사실. 주봉이고 가격 다 나와 있죠. 뭐 검색 조금만 하시면 아실 수 있고 몇 주간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수급이 어땠어요? 수급. 오늘 차트에서는 마무리를 안 져놨습니다만 수급이 5거래일, 20거래일, 5MA, 20MA 주봉상 기준에서요. 그 수급에 못 미치는 상태의 눌림목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다면 거래량 대바닥권에서 여기서도 돌릴 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대바닥권에서 돌립니다. 다음 주에 거래량만 수반되면서 움직임 준다면 이 누적 수급이 지금 8% 수준의 누적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8%라면 저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의 조정. 네? 그리고 초기에 들어왔던 물량이 오버슈팅, 쇼 커버링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물량 최근 들어서 다 빠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누적 수급,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 어떻게 됩니까? 들어 올려야죠. 그죠? 매수 평균 단가보다 눌려져 있을 때, 시장이 흔들려서 눌려져 있을 때 이런 종목 어떻게 한다? 발굴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꽉 채워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린 내용 전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료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꼭 복습하셔야 되고요. 첨삭지도 필요하신 분들은 일요일 야간에 늦은 시간 10시경에 온라인에서 첨삭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2시에 여의도에서 교보증권 본사에서 초청 강연회 무료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료 강연회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온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주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